283쪽에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토종 소유자가 여러 차례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동의해야 되며 또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 보면은 1번 동의 방법. 자, 토종 소유자가 동의 가로 떼놓으시고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서면 동의서에 토종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다만 토종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수 인정했을 때는 자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의 인감 도장을 찍고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원칙은 성명 적고 지장을 찍어야 되죠. 도장이 아니고 손도장 찍고 자 주민등록증 4번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라 이 뜻인데 자 90년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90년대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요. 예. 아니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서로 보면 도장 내 도장 탁 찍기가 있어. 예. 그래서 뒤에 알아보니까 자, 그 직원들이, 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조합원 도장을 수백 개씩 파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저가 찍고 앉아있죠. 예. 조합이 유지가 되어야 자기들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 직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은 도장을 저가 임의로 파가가 저가 멋대로 찍었어요. 말 많았겠죠? 예, 말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뭐로 바꿨느냐? 무조건 동의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바꿉니다.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니까 인감증명을 동의할 때마다 떼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인감증명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내 또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장을 찍고 성명적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조합의 직원들이 손 10마디가 전부 다 벌게. 적어도 이 지장 찍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또 바꾸느냐. 지장을 찍는데 서면 동의서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검인한 서면 동의서 있죠. 시장 군수가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딱 줍니다. 거기에만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안 쓰면은 전부 다 무효 처리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것도.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서면 동의서 작성 방법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진위원회 등 조합 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구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줄칩니다.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오죠. 1번 줄칩니다. 주광용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줄치고 주광용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서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느냐. 1번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할 것 줄치시고 자, 이 말은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건축물이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2번
자, 둘째입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자, 한 명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할 것. 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있으면 몇 사람? 한 사람. 3번에 둘째입니다.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종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자, 그러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둘째입니다. 둘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해라. 자, 그래서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 전체를 하나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2번 재건축 사업 경우 줄치고 1번 줄치입니다.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하고 2번 줄치입니다. 한 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역시 토종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3번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3번에 취득자 동의간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 역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5번에 가서 국공유지 자 줄칩니다. 국유지 공유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종 소유자로 봐라. 그렇게 줄쳤어요. 네. 여러분 시험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놓아요. 여기는 지번 토지 소유자 여기는 건축물 소유자 여기는 지상권자 자, 지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번 1번에 있는 토지는 A가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 소유도 A가 하고 있습니다. 지번 2번은 토지 소유자는 B.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는 C. 지상권자는 D.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FG가 토지 공유관계 그 다음에 HI가 자 건축물 소유 공유관계 지번 4번은 자 N과 M이 토지 소유 공유관계 건축물 N과 M이 공유관계 자 그리고 토지 5번 지번은 자 국토부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는 자 울산광역시. 자, 이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현황토다. 자, 여기 했을 때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이 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몇 명이요? 이런 거 너무 다 틀리겠네. 자, 해봅시다. 자, A는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여럿은 한 명. 자, B는 토지 소유자, D는 지상권자죠. 대표 한 명. C는 건축물 소유자죠. 이는 별개니까 한 명. 재개발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봅니다. 예. 자, 그리고 F와 G는 자 토지 공유관계죠. 한 명. H와 I는 건축물 공유관계죠. 한 명. N과 M 있죠.는
동일 공유라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전체가 하나. 그 다음에 국토부는 울산광역시는 어디 갈까요? 그 5번에 밑줄 쳤잖아. 재산관리청은 토지 소유자로 발했죠. 국토부는 국유지고 울산광역시는 공유지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 8명이 아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아셨습니까? 예,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 권리예요. 알겠습니까? 예, 별개다. 토지와 건물.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고, 혼자서 여러 개 가지 있으면 한 사람,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으면 대표 하나, 공유관계는 무조건 하나씩.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4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시 특례는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옆에 가서 동의철회와 허력 발생 찾았습니까? 그 1번은 1번 줄칩니다. 동의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5, 6월달 위에 보시고 철회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3번에 철회 효력 발생, 거기 다 5, 6월달 위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조합원으로 갑니다.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봅시다. 줄칩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갈로 떼놓으시고, 는 토지 등 소유자로, 자, 또 갈로 안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대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 두 줄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조합원이 되려면은, 자, 첫째,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면은 토지 등 소유자면은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단 사업에 찬성하거나 반대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이 토종 소유자이면서 사업에, 이 재건축 사업에 뭐까지 해야 됩니까? 동의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토종 소유자이면은 사업에 찬성, 반대, 불문하고 다 조합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종 소유자이면서 사업에 뭐까지 해야 돼요? 동의까지 해야 조합이 된다. 그럼 재건축 사업 반대자는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 줄치고 보시고, 다만 볼 것 없습니다. 삭제시키세요. 삭제됐습니다. 자, 박사리 1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할 때는 몇 사람을 조합원 봐라? 한 사람. 2번에 줄칩니다.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까지만 줄칩니다. 이 가족관계다는 뜻이죠. 같은 세대니까 역시 한 사람. 3번에 줄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줄치고 갈로 다 떼어놓으시고, 한 명의 토종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도, 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투기가일주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뭐냐? 자,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자, 거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받죠? 그럼 자동 조합원이 돼요. 그런데 투기가일주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인데 줄칩니다. 투기가열지구로 거기에 줄치시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줄쳤습니까?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갈로 떼놓으시고, 자 양수한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기가일지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된 곳이죠. 여기서는 재개건축 사업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은 지 양도 제한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둘째 줄 끝에 갈로 아래 보시면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줄칩니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의한다 되가 있죠.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되는 것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 뜻이고, 자 그리고 그 줄 끝에 보시면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거하지 않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추가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쭉 돼가 있죠. 1번에 자 줄칩니다. 세대원 줄치고 갈로 띄어 넘으시고, 근무상 자 그 다음에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줄치고, 자 질병치료는 갈로 안에 보시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한정한다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치고, 자 질병치료는 몇 년 이상 해야 됩니까? 1년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벗어나서 또 줄칩니다. 치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그 이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이 된다는 뜻이고, 2번 줄칩니다. 상소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모두 이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됩니다. 3번 역시 줄칩니다. 세대 모두 해외에 이주하거나 세대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도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4번에 줄칩니다. 1세대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몇 년? 10년.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기간 이상일 때는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 5번 이하 내용들 있죠? 참고. 왜냐?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개정돼서 하나 또 추가됩니다. 앞으로.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양갈로 3번이나 4번은 뭐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등기로 가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인가 받은 날부터 줄칩니다.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밑에 줄 등기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등기사항이 박스 안에 있죠? 참고하시고, 3번의 조합의 명체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자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 개최와 의결사로 가서 총회 설치하고, 조합에는 조합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꼭 두라 이 뜻이고, 총회 소집의 원칙. 자 줄칩니다. 총회는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 갈로 안에 보시면은 정관 기재 사항 중에서 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자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하기 위한 총회일 때는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자 갈로 벗어나서 줄칩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죠. 조합원일 때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 대의원일 때는 3분의 2 이상이 요구로 소집합니다. 총회 소집의 예외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 우승이 조합 임원을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와 방법.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되기 줄칩니다. 7일 전까지 자 회의 목적, 안건,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자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박스 안에 있죠.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자 조합은 동의가 필요할 경우, 즉
이 법 또는 정관 규정에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 상정해야 되고 총회 출석 정원. 이 무슨 말이냐?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총회 소집하면은 조합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바쁘다고. 그러니까 조합원 없는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참석해라 이 뜻이. 자, 그래서 줄칩니다. 1번에 총회 의결할 경우에는 조합은 얼마 이상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줄칩니다.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1, 2, 3 갈로 묶어 보는데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총회 의결을 어떻게 하는지 정족서에 관해서 원칙. 총회 의결은 이 법, 자,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줄칩니다.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자, 그런데 밑에 2, 3번 있죠. 그거는 특칙입니다. 특칙. 자, 줄칩니다.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아파트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계획의 수립 변경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야 한다 줄치고, 이때 조합원은 출석과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자, 다만 다음 줄칩니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갈로 떼놓으시고 늘어날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7번 총회 대리인을 통한 의견 행사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넘어가서 대의원회 찾았습니까? 여기는 2문제 이상 놀만하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의무적 설립에 줄칩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을 하며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자, 100인 이상 할 때 꼭 두라 이 말이죠. 대의원 수 그냥 봅시다. 대의원에는 조합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은 10분의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범위 안에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총회 의결 사항 중 대통령이 제한 사항은 제의하고 총회관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충학습에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있는 12가지는 무조건 어디서 의결해야 된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1번부터 12까지 갈로 묶고 옆에 섭니다. 이거는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 뭐 해야 된다? 의결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제법 묻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읽어보세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정리해 줄 때 이런 부분도 어떤 걸 봐라라고 딱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총회 직접 의결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3번에 임원의 대의원 자격 제한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줄쳤어요. 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누구요? 이사감사라고 썼어요.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대의원 선출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 거는 참고하세요. 자, 이제 조합의 임원으로 갑니다. 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임원을 둔다. 자, 이 경우 자,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의 거주 영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임원이 되려면은 2가지 조건, 빡센 작품 중에 하나 갖춰야 되죠. 정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의 내 다음 줄칩니다. 거주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번에 자,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갈로 떼어놓으시고를 자, 줄칩니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임원이 되는 자격. 올해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임원이 되려면은 자, 정비구의 거주 기간이 몇 년?
1년 이상이든지 소유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되죠. 그런데 조합장은 이 둘 중에 하나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합장은 자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시까지 정비구역에 영업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장 이것도 갖춰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임원의 자격 규정을 뒀느냐? 소위 말해서 떠내기들이 임원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옛날에 90년대 자 거기에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다 떠내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딱 사가 들어와가 조합장이 임원하면서 자기 이속만 다 챙겨버렸죠. 그리고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닌 사람 떠내기들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임원의 수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줄칩니다.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다반단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수가 100명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수를 자 5명 이상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조합임원의 선출 위탁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임원의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죠.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서 일개 조합의 선거관리까지 위탁받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냐? 조합 선거가 조합장이나 이사감사 임원 선출할 때 그 선거가 자 엄청 혼탁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약한 거는 돈봉투 돌리는 거. 아셨습니까? 지 찍어 달라고 돈봉투 돌리는 거. 그거는 아주 약하고 자 거기에 조합장으로 노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놈아가 딱 조합장이 되면 자기 비리 다 들나죠. 그러면 그 선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입후보자가 못 노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예. 그 집에 가는데 밤에 어색한 데 가서 뒤에 가서 머리에다 벽돌로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최소 식물이가 됩니다. 논다 안 논다? 예.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도 이런 게 심하니까. 예.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임원의 임기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한 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이 되니까 6년밖에 못 한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이런 규정 없었습니다. 90년대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면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 20년 동안 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굉장히 심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 정관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 구성이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를 다음에 줄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1번 조합 임원이 사망,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 자, 그럴 때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붙여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조합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자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했을 때도 자 전문조합 관리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직무 보시면 조합장 직무 그냥 읽어봅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총회, 대인의 의장이 됩니다. 이 경우 조합장이 대인의 의장이 될 경우 대인으로 보고 감사위 조합 대표 줄치고 그거는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개헌한 소송에 관해서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밑줄 치시면 되고 겸직 그냥 보시면 돼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임원의 결격 사유 해임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줄칩니다. 조합의 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5가지 있는데 주의할 건 5번. 5번에 보시면 1업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형의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합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줄칩니다. 당연 퇴임하는데 1번에 1항 각호 결격 사유를 말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 이미 판명이 됐을 때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 1, 2번 갈로 묶어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 퇴임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퇴임 전 행위 효력 줄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줄쳐보시고 임원의 해임은 5, 6월 이어보세요. 정관 작성 변경. 자, 정관은 조합 내부 규칙이죠. 그래서 조합에는 정관에는 다음 각고 사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준 정관을 작성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 내용은 참고하시고 넘어가서 시험에 이제 한 번씩 묻는 것이 정관 변경에 관한 거예요. 자, 원칙 찾았습니까?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체에서 밑줄 칩니다. 조합은 얼마? 가반수 동의받아 시장수 인가받으면 변경이 돼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줄칩니다. 조합은 3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변경이 돼요. 그 다 6가지 갈로 묶어보는데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조합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거, 정비의 위치 면제에 관한 거, 자, 조합의 비동부담, 조합 회계에 관한 거, 그 다음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에 관한 거,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얼마 동의받아야 된다? 3분의 2. 자주 묻습니다, 이것도. 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번 이상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난중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무진장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은 이런 내용도 대충 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가서 주민대표의 찾았습니까? 5, 6월 이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14번에 토종 소유자 전체이라 되어 있죠. 5, 6월 이해 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4절에 사업시행계획 찾았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5번, 6번 절차. 5번, 6번. 자,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 공사계획입니다. 작성을 시행자가 자, 이걸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받으면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됐을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할 때는 토종 소유자에 뭘 받아야 된다? 동의 받습니다. 물론 뭐 토종 소유자 시행할 때는 토종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받아야 되고 지정개발자는 토종 소유자 과반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자세하게 안 물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기 전에 조합은 총회를 거치고 토종 소유자 지정개발자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13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구체적 공사계획이라 썼어요. 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다음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이 아닌 것, 공사계획이 아닌 것만 찾으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공사계획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토지용계, 건축물 배치, 공사계획이죠.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설치,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 다 공사 관련된 내용. 자, 5번에 그게 좀 주의하시고 체크해서 사업 시행기간 동안 정부인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라 해놨죠. 이런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이런 걸 콕 집어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11번 보시죠.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간접적으로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5번과 11번 중심으로 한번 봐둬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내려가서 시행규정 작성을 버리시고 자,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면 인가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갈로 뛰어넘으시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자, 정관 등 그 밖에 국토교통령이 제한 서류 첨부하여 다음 눌칩니다. 시장군선의 자,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아야 하고까지 눌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폐지할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대통령이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해라 이 뜻이에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하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줄칩니다.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 동의라고 되어 있죠. 조합이 시행할 때 자, 사업시행자는 갈로 띄우시고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줄칩니다.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거기만 줄치면 돼요.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총회 뭘 거치라? 의결을 거치라. 이 과반수 의결 받아라 이 뜻이에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할 때도 같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도 있죠.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의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양가로 3번에 지정개발자가 할 경우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쳐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5, 6월달 이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 효과에 있어서
일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당 의제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게 1번 밑에 2번, 3번, 4번까지 다 버리세요. 자, 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사업시행 인가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기본 내용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안 물은 것도 상당히 많고, 자, 시험에 자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한 3번 정도 물었고, 보통 한두 번 아니면 안 물은 것이 상당히 많어요. 자, 그래서 1번 일부 건물의 존치 리모델이 포함된 사업시행 인가라 되어 있죠. 5, 6월달 이어보세요. 2번 사업시행 인가시 건축원의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그거는 삭제시키세요. 그 옛날 법이 왜 그거 들어와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 읽어보면 시장 정비가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라 해놨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 사업 무조건 정비 지정받아야 됩니다. 정비가 아닌 곳에서 재건축 사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법이니까 삭제. 자, 삭제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시행 인가시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 자, 그거는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죠. 꺼버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세요.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옛날 법이에요. 자, 시장군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가를 하고자 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줄칩니다. 지정개발자인 때. 자, 지정개발자인 때 줄쳤어요. 그걸 위에다 끌어다 썼어요. 지정개발자가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자, 우리가 지정개발자에는 신탁업자도 있고 토용 소유자, 돈 많은 사람 있죠. 거제에 들어가서 땅을 50% 이상 매입한다 그랬죠. 이때 이 지정개발자는 이 토용 소유자를 말합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인때는 정비사업비 줄칩니다. 정비사업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측합니다. 일종의 담보금으로. 이 경우 줄칩니다.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해 줍니다.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반환해 준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토지 등 소유자로서 지정개발자일 때는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의 토지 건물 전부 다 매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너무 단합이 잘 돼. 그래서 땅값을 평당 800만 원에 처음 매입했습니다. 비싸게 매입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업이 자기한테 남는 이윤이 좀 얼마 안 되죠. 그럼 사업을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나 질질 끌어버려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금으로 정비사업비 얼마 예치하라. 자, 그래서 보통 정비사업이 2천억 이상입니다. 보통 재개발 같은 거 하나 하는데 2천억 이상이 들어요. 그럼 2천억 같으면 20%는 얼마? 예? 예, 400억 몇 개 낳고 해라 이 말이야. 그럼 나중에 사업 다 끝나면 그 돈 돌려준다. 예. 그래서 최소 2천억 이상이에요. 뭐 보통 1조씩 이렇게 합니다. 정비사업비가. 거기에 20%가 2천억이죠. 몇 개 나야 돼. 그럼 이런 사람들 그럼 2천억이나 뭐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사업을 빨리 끝내려도록.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시행 인가시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아까로 할 경우에 줄칩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왜? 애들 안전 때문에 그러죠? 네.
자, 그 다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다만 또한 같다. 하지만 해놨네. 또 이 책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줄칩니다.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미리 해줍니다. 왜? 긴급하니까. 협의하고 인가 받아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긴급할 때는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인가해 줍니다. 이 경우 다음 또 줄칩니다.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자 1항과 2항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미리 해주지만은 그 외에 관련 인가 의제는 협의 마칠 때까지는 해주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6번에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은 자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법도 이것도 바뀌었고 시험에 놓은 적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안 되겠죠? 예, 넘어가서 자 이제 303쪽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앞에 특칙이나 조치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부수적인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잠시 쉬었다 합시다.